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뉴스토마토의 특종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데요. 전 국힘당 대표이자 현 개혁신당 국회의원인 이준석의 가공할 만한 충격적인 범죄 행위가 폭로됐습니다. 가히 역대급 범죄 행위로 지난 국힘당 대선 경선에 개입해 국힘당 대선 후보까지 바꿔버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대선 개입으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아지로 만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격도 안 되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는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요? 이번에 드러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선거법 위반 등의 중범죄로 감옥에 갈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명태균 씨 지시로 작성된 국힘당 당원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이 20대 대선 국힘당 경선을 앞두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책임당원 ARS 투표를 담당했던 여론조사 업체 여의도 리서치에 흘러들어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국힘당 대선 본경선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때 홍준표 후보가 일반 민심에서는 이기고 당원조사에서는 졌고 그래서 윤석열이 후보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는 네. 책임당원 투표 50% 네.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50%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본 경선 전에 2021년 10월 20일, 21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원 명부를 획득해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세 차례 합니다. 그러니까 했다는 건 알겠는데 제 네. 말은 이제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을 하려면 네, 이 어떻게 대선 후보를 뽑느냐 네, 국민 여론조사하고 투표를 통해서 뽑는데 맞습니다. 그 투표를 직접 한 사람 말고 책임당원 투표를 안 한 사람들한테는 ARS를 가잖아요. 맞습니다. 투표하라고.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당원 명부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 명태균 씨가 이거 하기 전에 네, 예 본선에서 이거 하기 전에 당원 명부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당원 명부를 가지고 3번에 걸친 사전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사전 여론조사를 해서 그 당원들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네, 맞죠? 네, 그 성향 파악한 것을 여기 부었다, 들이부었다. 오염된 표본을 들이부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파악된 성향을 들이부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나오도록 조작했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성향 분석표가 네.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됐다. 단순히 뉴트로서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까지 가는 거예요. 당연히 전달 받았으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거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취지로 이 기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전달됐다라는 것은 이 문서를 전달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 전달받았겠습니까? 당원의 성향 분석표를 왜 이준석 대표가 전달받아요?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거를 왜 전달받겠습니까? 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오는 8일 검찰 출석을 앞둔 가운데 국힘당의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본경선을 앞두고 당원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이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의 지시로 작성된 국힘당 당원 지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사전에 표본 조작을 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편 검찰은 명 씨 사건을 전담할 검찰을 추가로 파견해 사실상 창원지검의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명 씨 지시로 작성됐던 국힘당 당원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을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과 책임당원 ARS 투표를 담당했던 여론조사 업체인 여의도 리서치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국힘당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3차례 미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책임당원 명부는 명 씨가 홍준표 캠프 측으로부터 입수했으며
국힘당은 이를 뒤늦게 인지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당무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뉴스토마토에 의하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힘당 당원 11만 7,82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해 3,450명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어 10월 21일 2차 조사에서는 당원 13만 9,156명 가운데 1,044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10월 28일 3차 조사는 당원 3만 8,523명 가운데 3,001명이 응답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1차 조사 응답자 전원의 지지성향 분석 문건에 0505로 시작되는 안심번호별 성별, 연령, 지역 등의 신상 정보와 함께 본선 경쟁력과 후보별 가상대결 결과가 정리됐으며 2차, 3차 조사도 안심 번호별로 지지 성향 모두가 기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국힘당 당원 11,495명의 신상 정보와 지지 성향을 명시가 입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별도의 오염된 표본을 만들려 한 것 같다라는 여론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사전에 표본을 조작하는 작업을 뜻하는 표본 쿠킹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작성된 국힘당 당원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스토마토는 보도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뭘 노렸던 걸까요? 이러고도 이제 와서 양두구육을 운운하는 그의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이 의원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범죄인데요. 윤석열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가야 할 듯 싶습니다. 감도 담도 없이 패싱당하는 당대표나 무너지는 집에서 아랫목 찾으며 싸우는 여당이나 답 없긴 매 한 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겐 국민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갖가지 이유로 불행하다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갖가지 이유로 서로를 탓하며 찢어지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패싱당한 한동훈 당대표와 달리 대통령과 직접 만났다며 자랑입니다. 19%만 바라보니 국민적 불신을 헤쳐나갈 지혜나 대국민 대책은 관심도 없는 듯합니다. 지금 뭐가 중합니까? 대통령 신뢰도가 바닥인데 부르거나 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랑에 속상할 사람은 팽당한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멀어진 국민의 민심은 아랑곳 않고 여전히 대통령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원내대표를 만나든 당대표를 패싱했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측근, 친윤 편가르고 자랑하며 7상시, 10상시 만들다 국민의힘 정치가 갈 길을 잃은 것 아닙니까? 주관성 신물처럼 윤석열, 김건희만 바라보더니 이제 할 줄 아는 것도 윤석열, 김건희를 덮어놓고 지키는 일뿐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감도, 담도 없지만 해결할 꾀도, 답도 안 보입니다. 배신자 색출에 골몰하는 친윤도 한심하지만 특검을 앞에 두고 피할 궁리만 하는 한동훈 대표가 더 안쓰럽습니다.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의 반성과 쇄신의 물꼬는 터줘야 그나마 당대표다운 것 아닙니까? 초라한 대통령 지지율 19%를 두고 여당은 지금 그나마 하나라도 더 가지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와중에 챙길 수 있는 기득권이라면 하나라도 놓지 않겠다는 욕심엔 국민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당의 대표라면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한 국민적 분노부터 직면하십시오. 때마다 뒤집는 대통령의 거짓말은 점 하나 찍으면 못 알아보길 바라는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부적격과 부도덕을 꾸짖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대통령의 무능도 지치는데 무력한 여당 대표의 무능도 지칩니다. 하나마나 쓴소리를 하는 당대표도 전화만 기다리는 친윤도 특검을 모르쇠 하면 공범입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정치를 올바르게 세우는 첫 번째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진실을 밝히고 정치의 답을 찾길 기대합니다. 가천대학교와 한국외대에 이어 5일 한양대와 숙명여대 교수들이 각각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논란이 커지면서 교수사회를 중심으로 시국 선언이 잇따라 확산되고 있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57명은 5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통탄하며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들은 지난 70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성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2년 반 윤석열 정권이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해 이룬 것이 하나라도 있냐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최혜병 사건과 김건희 씨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납득할 만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온 국민이 하야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강혜진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분이 그런 정도의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또 혐의를 받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양대 교수 51명도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김건희 씨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었고 전쟁 직전에 위기까지 처했는데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도 전환할 의사도 없이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들도 시국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31일엔 한국외국어대학교 73명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번져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는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인 겁니다. 그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나 벌어졌던 대학 시국선언 릴레이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건데요.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나라 꼴이 엉망진창인 거죠.